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향후 경쟁축이 될 SDV 관련 기능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전동화와 지능화로 파라다임 시프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인권차 시대에는 차량 판매하는 데까지가 비즈니스였다면 SDV 시대에는 차를 판매한 이후부터가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DV를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 방식과 판매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관통하는 데이터와 함께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까지 내연기관에서 엔진과 서스펜션, 브레이크 등의 각 요소를 베스트 매칭하는 기술로 차별화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왔고 안정된 품질로 대량 생산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왔습니다. 그러나 NEV SDV 시대에는 단순한 차량의 조립 판매 구조는 서플라이 체인 중류로 이동되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SDV 서플라이 체인 상류에는 배터리 등 원재료 부분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판매 이후 SDV 기능으로 강점을 발휘하는 서플라이 체인 하류에서는 테슬라 등 신생 업체들이 고객 로열티 증대와 커뮤니티 창출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데이터의 피드백 루프와 OTA에 의한 업데이트를 이행하는 플랫폼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경쟁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은 이러한 SDV를 실현한 중앙 집중식 전기전자 아키텍처 구성과 차량 OS 실현에서 글로벌 업체보다 5년에서 6년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벤츠와 BMW는 올해 출시하는 CLA와 iX3에 차량 OS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서 폭스바겐과 토요타,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토요타는 지난 5월 차량 OS인 아린.OS가 아니라 미들웨어를 RAV4 신차에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벤츠나 BMW처럼 기기와 소프트웨어군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고 개발 환경에 중점을 두고 1단계로 도메인별로 개발을 통합하여 ADAS와 인포테인먼트를 제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로 전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아린.OS는 26년 렉서스 전기차부터 적용하는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용과 국외 시장용으로 구분하여 이원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용은 샤오펑과 중국 로컬 부품업체들과 공동으로 26년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 미국 유럽용은 미국의 리비안의 기술을 베이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OS가 적용되는 그 첫 번째 차량은 27년에 양산 예정인 A 세그먼트의 ID1이라고 합니다. SDV를 가장 싼 차부터 적용하여 일거에 SDV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는 놀라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그룹은 포티두다 주도로 개발하고 있지만 26년 말에 SDV 페이스카를 개발하고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일정으로 토요타나 폭스바겐에 비해서는 1년 정도 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차량 OS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졌다고 해서 당장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판매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점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처럼 SDV 대중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SDV의 국제화는 빨라야 27년 이후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SDV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화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반 고객 경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FS를 비롯하여 도그 모드, 센트리 모드, 서먼 등 안전 편의 기능과 치타 모드 등 퍼포먼스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경쟁사와 차별성을 부각시켰고 하이테크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토파일럿의 실시간 운전 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업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지능화 기술을 앞세워 스마트 드라이빙과 집과 직장에 이어 차를 제3의 공간으로 만드는 스마트 캐빈 컨셉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 기능을 개발해 왔습니다. 스마트 드라이빙 컨셉에서는 테슬라의 FSD처럼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능과 360도 탱크 턴, 서스펜션 제어를 통한 차량 제어 기능 등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렉서스는 1989년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 LS400의 정숙성과 품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네트 위에 샴페인잔을 올려놓고 다이나모 위에서 테스트를 하는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니오는 다이나모 테스트가 아닌 실주행 장면에서 실제 성공시키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샤오펑의 X9의 미니밴도 비슷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로 중국 업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의 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BYD는 차량과 드론을 조합한 기능으로 수많은 스텝이 필요한 촬영 장면을 혼자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차량 실내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화 관람과 액티브 서스펜션 제어 기능을 융합하여 영화 내용에 맞춰 차체가 흔들리는 3D 영화관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R 글래스로 영화를 관람하는 기능까지 선보이면서 단순하게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영화를 보는 기능은 이제 진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내연기관 방식에서 일을 해왔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상품 기획자나 PM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상품을 제안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개발 사상 차이를 이해하고 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선바이저에 대한 개발 개념에서 글로벌 자동차 상품 기획자들은 햇빛 차단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우선 추구하고 어두웠을 때를 상정하여 일반 램프를 추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 중에는 선바이저에 LED 라이트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얼굴을 밝게 보고 싶은 조수석에 앉은 여성의 기본 욕구를 대응하는 것입니다. 조수석 앞에 펼쳐진 디스플레이에서 화장하는 법을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을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SNS에 업로드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 조성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등의 기술 강화로 에이전트 개념의 기능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샤오펑은 탑승자의 대화 내용, 실내 온도, 일사량, 체온 등으로부터 고객이 시원하기를 원한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낮추거나 차량 기능을 실현하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강연 당시 PM들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상품 기획자나 PM이라면 어떤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능을 제안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기능들 중 몇 개는 구독 판매를 통하여 매출과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고객이 납득되고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FSD 등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능의 구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코시스템으로 구축한 보험과 발전, 축전, 충전 사업화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BMW와 현대차 그룹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고객이 지불 의사에 크게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능들 중 일부는 판촉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테슬라처럼 바스와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능에 중점하여 구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SDV 개발의 뒤늦은 편인 토요타는 매출 증대와 고객의 중고차 잔존 가치에 도움을 주는 전략으로 타 업체와는 다른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구독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킨토라는 자회사가 주도가 되어 신차 판매 후에도 메이커 옵션을 나중에 장착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경영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30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24년 8,900만 대에서 12.4% 성장한 1억 대로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의 대부분은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의 30년 판매 목표는 24년 대비 34.4%가 성장하는 975만 대로 설정되어 있어서 다시 양을 추구하는 경영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양사 중 기아는 시장별 그리고 전동차 판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인도 시장 판매 계획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 판매 계획은 일반 시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시장 중국에서의 반격보다는 중국 공장을 수출 기지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역량으로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PBB 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만 트럼프의 환경규제 완화 정책, 하이브리드의 수익성 이슈, PBV의 높은 판매 목표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은 과거 현대차 그룹이 해외 시장을 공략했던 방법으로 유럽 및 중남미 동남아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BYD는 헝가리와 터키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유럽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현대차 그룹 유럽 판매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첫 조건으로 강연중 저는 하드웨어 지향 사고가 강한 부분을 소프트웨어 지향으로 전환하고 유연한 조직 체제로 변환시키는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고 PM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 중심이 아닌 고객 니즈 기반 개발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올해 731만 대를 판매하고 30년 975만 대 판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항은 머스트 사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3편 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